대학 와서 좋았던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괴롭히고 또 욕설하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대학 가는 게 미래였는데 막상 미래가 다가왔으니까 이젠 발달장애인 대학 라떼를 넘어서 이젠 직장 라떼까지 도전하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 장지용이고 상명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진 영상 미디어 전공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통합부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장지용이는 문과 가야겠지? 네, 문과에 당연히 예정된 수준대로. 혹시 입시 전형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장애 등록 못했던 때여서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장애 등록을 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장애 심사가 부결됐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 써서 갔는데 솔직히 장애 학생 전형 썼다면 서울권 대학을 다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특수교육상자란 판정을 나중에 받아서 다른 장소에 데려가서 거기서 혼자 시험 치셨죠. 기장의 수험생들 하는 수준으로 했고 당시에는 EBS 인강 이런 게 별로 발달이 안 됐던 걸 시절이었어요. 사회탐구 영역에 제일 강했는데 2학년 들어가기 전에 개념 공부 다 끝내고 2학년 이후부터 내신 관리하고 문제풀이에 집중했어요. 뭐 저도 알다 모르게 역사 이야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던 거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걸 관심 갖다 보니까 지금도 수능 문제지 나오면은 한국사나 세계사는 문제를 한 번씩 저도 한번 곱씹으면서 풀어보고 있고요. 한국사 문제 한 3개 정도만 안 돼도 될까요? 뭔데요? 신라 육두품 출신인 누구는 당의 빈곤과에 합격하고 귀국하여 진성여왕에게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렸는데 누구는 누굴까요? 최치원. 최치원. 노비 양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호족을 수충시키고 왕권을 상승시킨 고려의 왕은 누구인가요? 고려 광종. 1882년 구식 군의를 차별하여 생긴 이모군란으로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일본과 어떤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때 이 조약은 무엇인가요? 제문포 조약.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었고 대학 갈 만한 실력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 가는 걸 과감히 선택했어요. 그때는 제가 발달장애라는 거를 잘 몰랐던 시절이 결심이라서 그냥 대학은 당연히 가야겠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뭐 졸지에 발달장애까지 밝혀지면서 더 큰 도전이 된 거죠. 수능 전날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잠은 잘 잤긴 한데 막상 점심이 문제였죠. 그냥 일반적인 제가 먹던 걸 먹었는데 그때 재수없게 터져가지고 영어 시험의 가장 끝판왕인 작문독해 제대로 못했어요. 혹시 그럼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언어 영역 3등급, 수능 영역은 9등급, 외국어 영역은 6등급,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모두 1등급, 정치 5등급, 한문 3등급. 원래 수학은 좀 못하셨어요? 수학 지금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과목 취급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많이 갈등을 빚고 있어요. 너는 왜 하고 싶은 것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핀잔도 듣고 최근에도. 그땐 노는 방법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 게임 조금 하는 건 있었지만 그렇게 방해된 수준은 아니었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 건 아닌데 오히려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죠 오히려. 애들이 많이 괴롭혔었어요? 학교폭력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4월 20일 장애인 날을 앞두고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대놓고 말을 하질 않나 뭐 애들이 맨날 때리질 않나 뭐 장애인 애자 병신 그게 별명이랍시고 나오고 뭐 심지어 뭐 소지품을 막 훼손한다거나 뭐 쓰레기를 제자리에 남겨놓는다거나 대학 와서 좋았던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괴롭히고 또 욕설하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던. 말씀드리면 진짜 이 영상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장애 등록이 되면은 입시에 좀 더 도움이 되나요? 입시 두 가지가 도움되죠. 첫 번째는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관리상자 제도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대 혜택을 받는 별도의 시험 받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 학생 전형 제도가 있어서 장애 학생 자격을 입학할 수도 있어요. 연애요. 연애요? 대학 시절은커녕 사회에 나온 지 7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연애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예쁘고 지적이고 좀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특히. 왜냐면 좀 맨날 치이고 맨날 당하고 사니까 깊이가 없으면 왠지 못 보듬어 줄 것 같아요. 학과는 그때 4대 전공이란 말을 붙였어요. 역사, 사진, 신문방송, 프랑스어 4개의 전공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 성공했으니까 원하는 데 간 건 맞죠. 그리고 상명대 사진과는
그때 사진 배울 때 그 사진 가르쳐주는 강사님이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대학교 합격증이 날라온 거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순간에 추가 합격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로 뛰어가서 서버 딱딱딱 뒤져보니까 합격했다고 문자가 메시지했던 거 그제서야 끝났어요. 저희 대학 입시는. 아쉬웠던 게 있다면은 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 대학 가는 게 미래였는데 막상 미래가 다가왔으니까 뭐 하고 싶어도 또 집에서 좀 간섭이 되게 심했어요. 뭔가 집에서 자 여기 돈 있으면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러면은 대학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했어요 혹시? 학자금 대출이요. 졸업한 지 6년 만인 작년에 다 갚았어요. 거의 한 80% 제 돈 내고. 그래서 600 정도 빼면은 2,800, 900을 제가 혼자서 다 갚은 거죠. 틈나는 대로 갚았어. 진짜 틈이 나면. 옛날 직장에서는 50만 희생한 적도 있어. 월급에서. 지금 후회한 게 있다면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저 영국문화원 가서 영어 수업을 또 따로 들을 정도예요. 요즘도. 근데 대학교 때 영어를 좀 배웠다면은 좀 취직을 잘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대학은 주간보호시설이 아니다라는 그 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일간에는 뭐 F를 일부러 받아가지고 오래 대학을 다니게 하는 부모도 있다. 대학은 낭만이 아니에요. 대학은 현실이고. 발달장애 부모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대학은 주간활동센터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주간활동센터에서는 가급적 재밌는 활동하고 또 선택권을 주지만 대학교는 수강 신청이란 것만 자기 선택이지 나머지는 계속 의무고 계속 해하고 기주에 맨날 강의 듣고 토론하고 뭐 툭하면 레포트 써오라 시키고 게다가 학점이란 것도 있고 썩 낭만적이고 유쾌하고 좀 멋진 일이 벌어질 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제가 이건 진짜 뼈저리게 말씀드린 건 진짜 맞아요. 발달장애 취업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공공기관 몇 번 썼어요. 공공기관을 최근 3년 동안 4번 썼는데 면접까지 올라갔으면 필기 다 통과하고 면접에서 미끄러졌어. 또 발달장애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솔직히. 법 정확히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지했고 그 최종적 자폐성 장애인은 등록 처리가 완료된 건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때 사진 배울 때 알려주셔서 그분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대학교 장애 등록에 대해 생각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겨우 등록에 대한 결심이 섰어요. 그걸 등록하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과 가서 진단서 끊고 또 동사무소 가서 또 서류 떼오고 해가지고 몇 번 좀 동사무소하고 정신과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받았어요. 근데 진단비가 비쌌어. 솔직히 한 30인가? 40, 20인가? 30인가? 40인가? 한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진단비도 되게 부담이 있네요. 예, 그것 때문에 성인 자폐성 장애인 발견율이 낮은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발달장애 지원 정책 중에 조기 진단은 했는데 정작 성인기엔 진단 지원금이 안 나와요. 대학원 생각도 다 하고 대학원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장애개발원 원서 쓰다가 장애개발 덜컥 붙었어요. 그럼 장애인 개발은 혹시 얼마나 다니셨어요? 1+1이었어요. 1년 더 1년. 아, 계약직이었어요? 예, 계약직. 거기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업무 지원 요원을 했다가 좀 이제 더 크고 싶었는데 더 크게 이제 나가려던 순간에 계약 만료를 당했어요. 만료된 사유도 혹시 있나요? 뭐 시제 뭐 실패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말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계약 만료가 결정돼가지고 그때부터 방랑이 되기 시작했어. 방랑을 뭐 조그만 회사를 갔는데 임금체불 당하지 않나, 밀려나질 않나, 또 간 데선 또 동료자 갈등을 빚어서 정신줄 쓰러져서 의사마저 그만두라고 시키지 않나, 그 다음에 간 직장에서 또 권고사직 당하지 않나, 뭔가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 또 발달장애 대학 진학했다고 특별히 우대받는 거하고 해봤자 그래도 최저임금 보장받는다 정도? 왜냐면 발달장애 일자리는 상당히 최저임금 보장이 덜 돼 있고 8시간 보장도 안 되고 4시간, 6시간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만큼 발달장애인 대졸자 일자리가 역설적으로 없어요. 서강대 화학관과 하여튼 서강대 출신인 건 들었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베어배터를 다녔어요. 하필이면은 또 한예종 작곡과를 다녔는데도 또 베어배터를 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발달장애인 대학을 간다 해도 메리트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연봉 이제 2,000원 정도거든요. 정규직, 대리, 실수령 200만 원 이것만 확실히 이루고 싶어요. 지금은 그거 너무 소박해요 진짜. 첫 월급은 어떻게 드셨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가 첫 월급 하고 나서 이제
엄기 용돈 이런 거 1차 거의 안 받고 제 생활비수금 다 없어지죠 거의. 요즘 저축하고 있는데 저축도 못 하고 있고 돈이 좀 걱정이에요. 이건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으로 지금 편집 관련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 자폐성 장애인이 쓴 건 최초예요. 왜냐면 외국은 자폐성 장애인이 쓴 책이 몇 권 있고 국내 번역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한 명도 하나도 없어요. 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 그 다른 외부 활동은 어떤 걸 하세요? 뭐 기고도 하고 뭐 연설도 가고 또 인터뷰도 해주고 뭐 그런 거 혹시 한번 기고하시면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건에 2만 원, 최대 6만 원. 발달장애 관련된 몇 가지 다 쓰죠. 최근에 발달장애 주직, 일자리, 일상생활, 뭐 발달장애 둘러싼 문제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다 써요. 근데 발달장애 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시는 당사자 별로 없어서 한두 개 지게 나왔냐고 열거 다 못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발달장애 존재를 아는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발달장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발달장애에 관한 지원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이제 발달장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저도 이걸 발달장애 뭘 도와줘야 하냐고 하면 저도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요. 왜냐면 성인도 발달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것만 확실히 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은 NC소프트 계 산업 사회공헌 법인인데 거기 제가 2015년에 썼다가 떨어졌어요. 스카우트 해주시면 진짜 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요. 혹시 디세이블드에 오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뭐 디세이블드에서 뭐 스태프로 불러주시면 뭐 발달장애 관련 활동도 할 수 있고 뭐니까 뭐 별 불만 없이 이직할 때가 됐는데 스카우트 제이만 하시지 그러세요. 스카우트 제이나 하시지. 마지막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에게 하고 싶은 말. 진짜 발달장애인이라고 취업 못한다고 쫄지 말고 과감히 좀 해보시고 직장 일하다가 쪼는 건 이해돼요. 솔직히 너무 어렵고 하기 힘들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요즘 그러고 있으니까요. 직장에 도전한다는 걸 쪼는 건 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일하다 보면 진짜 인생의 재미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쫄 거면 차라리 직장 다니고 나서 일하다가 쫄세요. 제발 좀.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